우리가 3, 6, 9, 11월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고1, 고2는 전국연합이란 걸 봐. 전국연합 학력평가. 전국연합 학평을 봐. 고3은 수능 모의고사를 봐. 이렇게 보거든. 여기는 교육청들이 내. 여기는 교육청이 내. 그래서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부산교육청 이런 데에서 교육청에서 문제를 내고, 여기는 평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문제를 내는 거야. 형태는 똑같아. 이게 두 시험지의 구성 자체는 완전히 동일해. 즉 수능 구성이야. 고1, 2, 3이 보는 이 시험들은 다 당연히 전국 단위로 똑같이 시험 보는 거야. 같은 학년끼리. 근데 고1, 2는 교육청에서 시험 문제를 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해 연도, 해당 연도에 수능과 직결되지는 않아, 얘네는. 근데 수능 문제를 내는 곳이 평가원이야. 수능 시험 문제를. 그리고 수능 시험 문제를 내는 평가원이 수능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리는 걸 3, 6, 9 이렇게 3번 내고 이거는 수능이네. 실제 수능, 실전 수능. 그래서 고1, 2가 보는 전국연합은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좀 편한 마음으로 본다면 고3들이 보는 수능 모의고사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이야. 올해 수능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험 문제니까. 이 6월 모의고사가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조카가 이번에 수능 준비하거든. 근데 자주 볼 수는 없으니까 전화 통화로 각 과목별 성적 확인했고 이제 수학에서 틀린 거 확인을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수능이나 고3 수학을 들여다보지 않은 게 좀 됐거든. 그래서 파악을 했어. 그래서 급하게 틀렸다는 문제만 골라서 선생님이 문제 해설해서 올렸어. 선생님 유튜브 보면 최근에 6월 모의고사 킬러 문제라고 해. 제일 어려운 문제들. 수능 모의고사 킬러 문제 해설만 따로 올려놨거든.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사실은 초등학생, 중학생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생, 중학생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런 거였거든. 실제 이제 고2, 고3 이과 아이들 수업을 해봤을 때 고2, 고3이 돼서 만난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변화가 크지 않더라고.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현타를 맞은 거지. 내가 너무 기운이 빠지는 거야. 내가 선생님이고 수업을 하는데 나랑 같이 수학 공부를 해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 더 좋아지고 이런 변화를 느껴야 성취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말이지. 성취감은커녕 너무 패배적인 거야. 고2, 고3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저학년 영어, 저학년 수학 공부하는 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잘 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를 더 잘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길 잘했다. 너네 수업하는 거 시작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했어. 한번 봅시다. 오늘 2차 방정식이죠. 요거는 이제 써야 돼요. 자, 일단 식이라는 것은 구성적으로 좀 설명을 할게. 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 식이 뭔지 알아야 돼. 방정식이 뭔지 알고 2차 식이 뭔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식은 자, 수학적 용어야. 수학적 용어로 논리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다 식이다. 수학적 용어라고 하는 게 뭐냐? 수학적 용어는 수는 숫자로 쓰는 거죠.
수는 숫자로 쓰는 겁니다. 근데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수법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기호로도 쓰죠. 수 또는 기호, 그리고 특별히 문자까지. 요걸로 표현한 건 다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개념 하나는 다항식이야. 다항식. 다항식은 개수와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 여기서 n은 자연수야. 알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도 할 수 있어. 0까지니까. 어쨌든 이거 꼴로 더해진 식이야. 이게 다항식이야. 여기서 말하는 n은 뭐죠? 차수죠. n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수라고 부르고, 차수란 문자가 곱해진 뭐? 개수. 그러니까 자연수 형태인 거지. 지수가 자연수 형태인 게 다항식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다항식은 저 꼴의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분수식.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유리식. 그럼 유리식은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나뉘어져 있겠지. 무리식에는 제곱근을 가지고 표현하는 식이 있을 거고요. 제곱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면 무리수의 여러 종류를 배울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무리수가 뭔데? 소수로 표현할 수 없는 식을 기호로 표현한 건데. 그렇죠? 굳이 말을 하자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게 무리수야. 그렇지? 그러면 무리수라는 게 발견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럼 여기에 다 새로운 기호들이 이제 막 붙을 거야. 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기호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리식이라고 해. 그런데 다항식은 여기에 더해서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서 1차식, 2차식 뭐 이렇게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서 이름이 또 나뉘어져.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어? 여기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일단 등식을 알아야지. 등식은 등호가 포함된 식이야. 등식은 우리가 공부할 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 뭐랑 뭐로 나눠?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뉘어. 항등식은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쓰기 되게 귀찮네.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그래서 어디다 쓰여? 어디에 쓰여 주로? 항등식이 쓰이는 거는 연산법칙, 시계계산법. 시계계산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까지 포함돼서? 곱셈공식 인수분해,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 식 같은 이런 것들이 모두 항등식이다. 결국 항등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논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항등식의 역할은 방정식 포함해서 그 뒤에 부등식이나 함수와 같은 식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배우는 과정에 항등식이 쓰인다. 방정식은 뭐냐면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구분되는 등식이야. 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나중에 분수로 돼 있는 방정식, 예로 되어 있는 방정식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2차식이며 방정식인 단원을 공부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노출됐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는 여기까지만 노출된다고. 여기 이제 3차식도 아직 안 다루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영역이 고1, 고2 영역이야. 고1, 고2 이상이라고 할게. 이 영역, 나머지 영역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2차식까지는 굉장히 기계적 풀이와 기계적 해석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1차 방정식, 1차식, 2차식 또 다룰 거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는 중학교 때 봤던 그런 것과 완전 차원이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식들이긴 한데,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걸 모두 해석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뭐냐면 1차식과 2차식 수준에서 해석이 아닌 그냥 기계적 접근, 딱 보면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좀 다루게 될 거다.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요거에 대한 심화를 할 때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루게 되는 1차식, 2차식 내용을 조금 섞어서 같이 보게 되면 그 심화 부분이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 2차 방정식을 다루도록 하겠다.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2차식은 다항식이죠. 그러면서 최고창이 2차인 다항식이 2차식이다. 그러면 방정식 만들기 전에 2차식 먼저 따져보면 2차식을 먼저 따져보면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까지가 2차식이야. 거기에 방정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는 0으로 만들면 각각의 차수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 2차식이 되려면 2차항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게 2차 방정식의 첫 번째 내용 정의가 되겠습니다. 방정식 단원이 처음이 정의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뭐가 들어가요? 방정식의 풀이가 들어가요. 방정식을 푼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근을 구한다. 근이 뭐죠? 근이란? 자, 이게 별거 아닌데 나중에 하는 이 말토시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 방정식을 푼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어져 있는 등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문자의 값을 참이 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을 우리는 근 또는 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근을 구하는 거를 푼다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네. 방정식을 참이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을 근이라고 하고 그 근을 구하는 걸 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장 간단한 녀석부터 살펴보자. 간다가 아니라 간단한 녀석. 간단한 식부터 보자. 가장 간단하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가장 간단한 식이 뭐냐? 2차식 중에 이렇게 생긴 거야. ax 제곱은 이제 상수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거야. 아니 얘보다 더 간단한 게 있어. 바로 이렇게 생긴 거야. x의 제곱은 예를 들어서 뭐 p다. 이게 가장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됐을까요? 풀어보세요.
생각해. 그냥 풀이를 생각해.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대답들이 없어. 이거 풀어야 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2차 방정식 꼴 중에 제일 간단한 녀석이야. 제곱해서 p가 된대. 우리는 이런 녀석을 이미 1단원에서 다뤘죠. 그게 뭐였죠? 제곱근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당시 제곱근을 뭐라고 읽었어? 제곱 뭐? 그렇지. 제곱 방정식의 근이다. 이거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제곱 방정식의 근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1번. p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양수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제곱근의 개념이야. p가 0이면 x는 몇 개? 0. 세 번째, 만약에 p가 0보다 작으면 x는 뭐라고 해? 이때 뭐라고 하느냐? 실수근이 없다. 우리 실수근을 실근이라고 하거든요. 실수근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야?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2개가 될 수도 있고 또 1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첫 번째. 일단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근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간단하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을 한번 살펴봤고 여기에서 비교한 거였어요. compare for 1차 방정식 따져보자. 1차 방정식 이렇게 됐었잖아. AX는 B다.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응? 1차 방정식에 근이 없어요. 라는 말이 얘랑 왜 다른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A가 0이 아니잖아? 그때는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A분의 B하고 1차 방정식이 끝나요. 그런데 만약에 A가 0이면 그리고 B가 0이면 얘는 뭐가 되죠? A가 0이고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항등식 되잖아요. 얘가 항등식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실수가 돼. 근데 A가 0이면서 B가 만약에 0이 아니잖아. 즉 0 곱하기 X는 1이다. 이런 X값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거를 불능식이라고 해. 해결할 수 없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우리가 이 단원이 만약에 1차 방정식이었으면 A가 0일 수 있다 없다? 1차 방정식이라고 만약에 부르면 여기다가 뭐라고 해? A는 0이 아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방정식 하면 이거 하나만 남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중학교 1학년에서 1차 방정식 다룰 때 A가 뭐 0이고 B가 0이면 뭐고 A가 0이면 이거를 따져 물었었을 때가 있어. 이해가 되니? 얘는 1차 방정식의 틀을 깨고 항등식이나 불능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실제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죠.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에 이런 게 있어. 선생님 저는 1차 방정식 때도 근이 없는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맞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1차 방정식에서 내 기억 어딘가
근이 없는 1차 방정식을 다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 그건 사실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방정식이었고 1차가 아니라. 그 다음 불능식이나 항등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던 거지. 결국 뭐냐, 1차 방정식에 공부했던 불능식과 2차 방정식에서 말하는 근업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알겠어요?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얘는 명확하게 A가 0이 아닌 2차식 형태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근이 없다, 이런 뜻인가? 이해가 됐을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기억 어딘가에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부만 남아서 뭔가 훼손되고 오염된 1차 방정식의 근이 없다 상황이 기억 속에 있다면 사실 그거는 1차 방정식의 근이 아닌 불능식의 설명이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괜한 거 설명했나? 아무튼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뭔가 방정식의 문제를 풀었는데 근이 없다 이런 거는 이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오면 있잖아, 이게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어준 게 연립방정식이야. 선생님 한번 봐볼게. x-y는 3이고 2x-y는 9야. 아, 마이너스 2y. 봐봐. 이거 뭐야? 뭐지? 이거 뭐라고 해, 여러분들? 해가 없다. 이것도 해 없네.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일차함수 그래프처럼 씩씩씩씩 그려가지고 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말했던 불능식의 얘기는 뭐냐면, 얘를 2배 때려가지고 빼면 0 곱하기 x 마이너스 0 곱하기 y가 마이너스 3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 말하는 근 없다도 불능식의 이야기인 거야. 이해가 됐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 말하는 근 없다는 1차 방정식이나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근 없다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럼 구분하고 가자고. 그거 불능식이야, 불능식. 이거 불능식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연립방 2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방법 뭐? 가장 간단하게 제곱근을 쓸 수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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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1번입니다. 간단하게. 번호도 붙여줄게. 친절하게. 1번. 제곱근. 그래서 2번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잘 봐봐.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를 풀면 100%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 이런 2차 방정식 있어? 풀어볼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최고창이 1이 아닌 상태면 내가 완전 제곱식 다루는 게 좀 귀찮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얘는 등식이기 때문에 A로 싹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쓸 거기 때문에 상수를 일단 미리 여기다 옮겨놔요. 이것도 괜찮아요?
목표가 뭐냐면 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야.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2차항과 1차항만 가지고 상수항 결정해서 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2차항과 1차항을 남기고 상수항을 넘겼어. 나는 왼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즉 x제곱은 p다. 얘랑 비슷한 꼴로 x의 1차식 제곱은 상수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뭐가 필요하죠? 반제곱. 반제곱 2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이 필요한데 공간이 좀 좁으니까 조금 더 넓게 쓰자. 얘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반제곱이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이 필요한 거야. 우변에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넘어와 있고 여기도 똑같이 4a제곱분의 b제곱이 넘어와 있어.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왼쪽 완전 제곱식이 해결이 됩니다. x 더하기 2a분의 b 전체의 제곱이고 우변 4a 제곱으로 통분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남아요. 얘가 이제 4a 제곱 나오면 여기도 4a를 곱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어떤 꼴이랑 같아졌냐면 그 모양새가 얘랑 똑같아졌죠. 어떻게? 무엇인가를 제곱했더니 어떤 수가 됐습니다. 뭐 물론 생긴 건 복잡하지만 결론은 뭐야? 너 제곱해서 너가 됐다. 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해볼게. x 더하기 q가 제곱이 됐을 때 p래. 얘를 q라고 바꿨고 이렇게 복잡한 식을 p라고 바꿨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너를 제곱했을 때 p가 된다. 너를 제곱했을 때 p가 된다. 그 몇 종류? 근이 몇 가지로 나와? 형태가? 좀 저기 좀 해. 손가락이라도 해라, 손가락. 몇 개 나와?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왼수들. 대답도 안 하고. 그 뒤는 똑같지, 얘랑. 봐봐. p가 0보다 크면 x는 어떻게 나오느냐? 얘가 뿔마 루트 p로 나올 거죠. 거기에다가 x 마이너스 q는 뿔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때 x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q 뿔마 루트 p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p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q 하나 나오겠죠. p가 0보다 작으면 x는 어떻게 될까요? 실근 없다. 마찬가지로 제곱근의 성질로 설명했던 2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에 의하면 식의 상태에 따라서 근이 2개 또는 1개 또는 0개로 나뉘어진단 말이지. 그게 나머지 항들이 모두 차 있더라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동일하다 라는 거였어. 그랬을 때 이 p의 값이 양수예요, 0이에요, 음수예요로 결정하는 건 이 녀석 전체를 p라고 봤을 때 분모는 무조건 양수죠. 4a제곱이고 a가 0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p 값이 양수예요, 0이에요, 음수예요로 결정하는 애가 누구야? 분자에 있는 애지. 분자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p의 부호가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에 따라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 즉 2개냐, 1개냐, 없냐가 판별할 수 있어. 미리. 그러니까 다 구해보지, 이거를 싹 다 구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만 가지고도 얘가 어떤 근을 갖겠구나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을 별도로 discriminant, 줄여서 판별식 D라고 불러. 그지 됐을까? 일단 찍어봐.
핸드폰 찍어. 지금 뭐 쓰기 좀 그러니까. 영상 봐도 되고. 자, 지웁니다. 통째로. 이제 통째로 다 지울 거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근데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 지금 이 풀이를 보면서, 선생님, 이거 복잡하니까 나중에 안 쓸 것 같은데 안 쓰게 될 거야. 그러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정리해왔는지를 잘 봐도. 자, 세 번째야. 세 번째 풀이법. 두 번째, 완전 제곱식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면 100% 풀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어때? 조금 복잡해. 그러면 세 번째, 이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인수분해 방식으로 2차 방정식을 푼다 함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말하면 될 거야. 되면 가능이야. 근데 인수분해 안 되는 식 붙잡고 막 계속 인수분해로 근을 구하려면 답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이 식을 딱 마주하는 순간 얘가 인수분해가 바로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에 대한 판단을 좀 빠르게 해보면 좋겠지. 인수분해 방식이 된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x-알파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쵸? 아니 인수분해가 됐어 바로. 그럼 x는 얼마야? 알파 근 몇 개? 한 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인수분해를 했더니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 여기의 핵심은 뭐냐?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a 곱하기 b가 0이다라는 뜻은 a가 0, 이고가 아니라 이거나 a 쪽이 0이거나 b 쪽이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거든요. a 곱하기 b가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도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다. 즉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면 이때 x 그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는 0 상태에서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2차 방식근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 지금 2번과 3번을 같이 비교해 볼게요. 비교한 거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2번, 3번 풀이법을 비교해 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2차 방정식 풀래. 2번 방법으로 풀어볼게. 굳이? 굳이. x제곱 마이너스 4x에 사실 얼마 필요해? 완전 제곱식 되려면 반제곱 얼마 필요해? 4가 있어야 되지. 좌변이 4가 되려면 좌우변에 1도 했어야 되죠. 이거 이해됩니까? 아닙니까? 괜찮아요? x-2의 제곱이 1이다. x-2는 제곱하여 1 되는 거니까 뿔마 1이다. 고로 x는 2 뿔마 1이다. 이 무슨 말이야? x는 2 더하기 1, 즉 3이거나 또는 2 빼기 1, 1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완전 제곱식.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인수분해 됐는데 그러면 곱해서 0 됐다는 건 x가 1이거나 또는 x가 3 아닙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풀면 요만큼 걸리던 거를 인수분해로 풀면 이렇게 해서 끝나요. 어때요?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건 왜 가르쳤던 거예요?
아니, 숫자 하나만 틀어볼게요. 상수 하나 틀었지. 눈 씻고 찾아봐도 인수분해 안 될 거야. 이해됐을까? 이거 인수분해 안 돼. 그렇다면 이런 거지.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짱이야. 얘로 푸는 게 최고야. 인수분해가 딱 된다. 확인되지? 그럼 얘가 짱이야. 그런데 그렇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는 쓸모없는 애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푸는 게 최고인데 그 중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도 있는 거 아니야. 그때는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풀이 과정이 길고 복잡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빠르게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면 4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4가 됐다는 거는 이쪽에 2를 더했다는 얘기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2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x 마이너스 2가 제곱해서 2가 되니까 뿔마 루트 2지. 그러므로 x는 어떻게 되냐면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의 근이 나와. x 플러스 루트 2와 x 마이너스 루트 2는 더 이상 식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근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좋아.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 설명했던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 느낌이 좀 막 생기나요? 좋았어. 뭐가 더 좋은 거야? 뭐가 더 좋은 거야? 그런 거 없어.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가져가야 될 힌트가 뭐냐? 아까 완전 제곱식 풀이법 보여드렸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다 풀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든 다 풀 수 있어. 2차 방정식이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야. 다만 좀 복잡했지.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공식으로 만들자고 한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무조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a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가 0이 아니라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렇게 a가 0이 아니라면이야. 그리고 아까 이번에 완전 제곱식 선생님 문제 풀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근해 공식 유도 과정 한번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안 보여드리고 그냥 외울게요. 이때 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유도 과정은 2번에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닥치고 외워야 돼요. 이거는. 물론 유도할 수 있으니까 유도는 하겠지만 나중에 해석 과정에서는 이거를 그냥 알고 가셔야 돼요. 해석이란 또 뭐냐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곱셈 같은 경우는 구구단 까먹으면 금세 이렇게 계산해서 그 구구단 값을 찾아내는 건 가능해요. 근데 구구단이 정리가 안 됐으면 나눗셈 불가능하죠. 똑같은 거야. 근해 공식을 지금 딱 까먹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풀 수는 있거든. 근데 이 근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면 얘가 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 이건 외우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아까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종류가 몇 종류? 3종류. 어떻게? 근이 2개일 수도 있고 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을 잘 들여다보면 조건을 써줄게. 여기가 유리수 개수로 볼게요. 유리수 개수 조건에서야 유리수 개수 조건에서 얘를 잘 들여다보면 유리수고
뿔마 루트 D죠. 아까 얘기했던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에 따라서 근이 두 개인지 근이 하나인지 근이 없는지 아까 판별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 D라고 있습니다. discriminant. 판별식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선생님이 판별식으로 풀지 않고 미리 판별해 볼 수 있는 근의 성질 4가지 설명했어. 그 중에 3개는 아까 했던 거 2개냐 1개냐 없냐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좀 다른 개념인데 뭐였냐면 1번 D가 0보다 크면 근 몇 개? 2개 나와요. 두 번째 판별식 D가 0이면 근이 몇 개? 근이 1개고 그 근이 딱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 얘가 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얘기해 줄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근을 2개로 보는데 그게 하나가 됐잖아. 그래서 중복됐다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히 중근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알아만 두세요. 용어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로 똑 떨어지는 판별식 T가 0인 경우 우리는 이거를 중복된 근, 원래 2개였는데 하나가 됐다. 그래서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근 뭐라고요? 근 없다. 여기에서 근 없다의 조건이 1차 방정식이나 연립방정식 살펴봤던 근 없다랑 완전히 다르다고. 걔네 때 근 없다는 불능식을 의미했던 거고 이거는 불능식이 아니야. 2차 방정식 형태를 유지하면서 근이 없는 거야. 거기에 덧붙여서 판별식 D가 제곱수면 판별식 D가 제곱수 여기가 제곱수면 루트가 사라지는 거죠. 원래 2차 방정식의 근은 랜덤하게 뽑았을 때 그 근에 루트가 있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루트가 없다는 건 제곱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근이 유리수란 이야기잖아. 근이 유리수란 이야기는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자, 이게 설명이 되는지 봐봐. 판별식 D가 제곱수면 유리수 근이 된다는 거고 유리수 근이 됐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다. 라는 것까지 의미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찍어. 찍고 쉬어. 찍고 쉬세요. 실제 값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는 2교시 때 하고 3교시 때 쉬어. 자, 2차 방식 봅니다. 2차 식은 0으로 만드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그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게 2차 방정식의 정의죠.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간다는 건 뭐다? 2차항이 살아있는 방정식이다. 되셨어요? 1번 2차 방정식 맞습니까? 맞죠? 같은 화면에 보니까 3번 바로 볼게요. 3번은 2차 방정식 맞습니까? 아니죠. 뭐만 추적해? 1차항은 없어져도 돼. 1차항은 없어져도 돼. 하지만 2차항은 살아있어야지. 2차항 중심으로 추적하면 2x제곱이 이렇게 이항하면서 사라지죠. 얘는 1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아니다. 2번은 어떻습니까? 2번 2차 방정식 맞나요? 아니죠. 3x제곱 이항하면 2차항만 사실 추적해도 상관없어요. 4번은 어때요? 2차 방식 맞나요? 맞죠.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이항이 올 거니까. 자, 첫 번째. 요 방법은 네모 안에 있는 수가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잘한다.
사실은 방정식의 가장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대입이긴 해요. 그래서 다음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걸 찾으라 라고 했는데 대입을 해보라는 거죠. 1번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6 빼기 8은 0이다. 틀렸죠? 이거는 틀린 해예요.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성립한가요? 얘는 근이 맞아요. 그 다음 3분의 1 대입해 보라는 거죠. 3분의 1. 그러면 얘는 여기가 3분의 1 들어가면 여기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식 빼기 요식으로 봐도 되죠. 성립 하나요? 합니다. 자,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방금 설명하면서 2차 방식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함께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인수분해하면 x-3으로 묶으면 1-3x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돼버리죠. 이건 이해돼요? 여기 3분의 1 넣으면 0 되죠.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넘어가자. 이쪽 2번, 4번 볼게요. 2번 대입해봐. 9는 18-9 맞나요? 맞죠? 또는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ux 플러스 9는 0이니까 얘가 x-3은 0, 3의 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면 9 빼기 21 더하기 12니까 이거는 0 되는 거고 이거는 근이 맞아요. 맞죠? 또 인수분해 해보면 x-3, x-4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x는 3도 여기서 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될까요? 하기 때문에 뭐 물론 가장 일차적으로는 대입 방법도 있지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2차 방정식의 푸는 방법, 풀이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함께 해석도 가능하다. 다음을 한 근을 알파라고 하자. 다음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녀석이 한 근이 알파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딱 여기 옆에 적어 놓으세요. 방정식과 근이 함께 조건으로 나오면 이건 대입하고 시작하라는 뜻이야. 이거와 같은 게 뭐가 있었어? 함수식과 그 위에 있는 하나의 좌표가 있으면 이것이 묶여서 조건으로 나오면 대입한다. 이게 기본이었죠. 우리 하고 있는 지금 1차 함수에서 말이야. 방정식도 똑같다. 주어져 있는 방정식과 근이 주어져 있다면 그것을 대입하고 시작하라. 하고 여기를 봅니다. 얘 보고 얘 보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사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까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얘 보고 2번 보면 뭐가 떠올라요? 곱셈 공식 그 녀석 떠오르죠? 자, 이 녀석과 이 두 식의 연결고리가 뭐였어? 얘를 알파로 나눈 식. 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5. 여기에서 곱셈 공식으로 예식 변형하는 거 가능했죠? 에? 그래서 어떻게 돼? 준식이 이거니까 그냥 5 대입하면 25 빼기니까 23. 이게 답이었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필수 예제 볼게요.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뭘 살려? 뭐 살려?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 할 때는 2차 항 살려 죽여.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찾아보세요. 2차 방정식인 걸 동그라미 아닌 걸 X 해볼게. 살아있어. 얘도 살아있어. 얘 최고차항이 3x제곱이죠. 3x제곱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거되겠죠. 얘는 3차 방정식인 것 같았는데 얘가 소거되면서 2차 항만 살렸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여기도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건드리지 않으니까 답은 3번.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죠? 2차 항 살려. 근데 이게 약간 너무 나중에 익숙해지잖아? 그럼 2차 방정식 그러면 2차 항이 살아있는 방정식 이게 아니라 그냥 2차 항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져. 오히려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처음 개념 잡을 때부터 2차 방정식 하면 2차 항 살려. 같이 개념으로 묶어서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도 그냥 볼게요. 아니다. 홀수번 풀고 짝수번은 다음 주 필수예제 숙제로만 하자. 오케이. 오늘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번 주 저거는 앞강의니까. 다음을 아래 꼴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A-B의 값을 구하세요. 아유, 이건 뭐 전개에서 싹 다 일로 옮기라는 뜻이죠. 그냥 전개예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x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항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야. 끝.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4니까 답은 1이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식정리 해보는 거니까.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3을 근으로 걷는 방정식은 대입을 하든지 인수분해를 하든지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1번 아닌 거 딱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1번은 인수분해를 해놨잖아.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근이거든? 그러니까 아닌 거야. 두 번째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이니까 안 되죠. 세 번째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27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되죠? 0 되나요? 되네요? 이건 돼요. 4번은 아닌 거야. 알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 5번도 맞아 볼게요. 9 더하기 6, 3, 18은 18 빼기 3 빼기 18. 안 맞죠? 바로 확인되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대입하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7번으로 갈게요. 다음 부등식이 다음에 해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자연수 x네요. 2x가 6보다 작고 x는 3보다 작다. 자연수 얼마? x는 1과 2인데 너 중에서 다음에 해를 구하세요. 대입해봐도 되죠. 1 더하기 1 빼기 6은 아니고 2는 4 더하기 2 빼기 6은 0이다. 이건 맞는 거죠. x는 2다. 대입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입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는 0이다에 자연수근이 2 하나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대입도 가능하고 인수분해도 가능하다. 9번 갑니다. 한근이 마이너스 2입니다. K값 구하세요. 물어보는 건 K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이랑 근이 같이 나왔어. 뭐 하라는 뜻이야? 이거 뭐 하라는 뜻이야? 대입하라. 방정식과 근이 묶여서 조건으로 나오거나 함수와 좌표가 묶여서 조건으로 나오면 대입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4
마이너스 2에 2k 마이너스 3 더하기 3k가 0이다. k값 구해서 이건 1차 방정식이죠. 뭐 풀어봐라 이거. 4 마이너스 4k 더하기 6 더하기 3k가 0. k는 10이죠. (11번) 봅니다.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이다.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2m 더하기 n은 0이고 4 더하기 6m 마이너스 4n이 0일 때 m 더하기 n 구하라. 이거 연립방식이죠. 푸시면 돼요. 그래도 난 해. 마이너스 6m 더하기 3n은 얼마야? 3 곱해서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 6m 마이너스 4n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7. n은 7이고 7 여기다가 넣으면 m은 4. 더하면 11. 분석할 것도 없다. 그쵸? 여기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이죠. 연립방식 그냥 푸시는 거고. 13번 볼게요. 다음이 한 근이다. 습관 잡아야 돼. 다음 방정식의 근이 P입니다. 라고 나오면 구체적인 값이든 문자건 간에 뭐 하라? 대입하라. 대입하고 씁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P제곱 더하기 2P 더하기 3은 0이야. 일 때 이거 구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생각이 많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서 띠용해야 돼. 생각이 사실 좀 많은 친구들은 이걸 보면서 선생님 판별식이 4-12 즉 마이너스 8로 0보다 작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고 했는데 그 근을 P라고 하고 식을 구하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방금 선생님이 제기했던 이 문제 합리적인가요? 불합리한가요? 합리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할까봐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판별식 D라 함은 근의 공식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긴 한데 여기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실수근이 없다 그랬거든? 실근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 줄게. x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없다. 이런 실근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수학자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 실존하지 않는다 함은 실수는 뭐랑 1대1로 대응한다 그랬죠? 수직선과 1대1로 대응하는 수가 실수예요. 즉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수를 모두 실수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크기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학자들은 이래요. 내가 기수법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있다면 그건 그냥 기호로 바꿔서 표현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수가 어디 있다라고 딱 수식선에 꽂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건 알지만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고 i라고 만들고 그런 근을 찾아낸다면 근이 표현은 가능하겠다. 이게 이미지너리 유닛이라는 이게 상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상상 속의 수, 실존하지 않는 허상의 수, 그래서 허수라고 부르는 허수라면 이 허자가 뭐냐?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수,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허수라고 있다고 그냥 가정해보고 그냥 나머지를 해결해보자 이렇게 해봤거든.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거를 이 유닛을 상상 속의 유닛을 하나 만드는 순간 그동안 막혔던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차, 4차 방정식에서 막혔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버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하게 돼. 멀리 와서 미안한데 이것 때문에 그래.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을 P라고 했을 때 P제곱 더하기 2P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식에서는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거기서 잘 들어야 될 게 근이 없는 거랑 실근이 없는 건 좀 달라. 그래서 상상 속의 수를 있다고 가정하고 만들어버리고 이걸 계속 진행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허수야. 고등학교 1학년 첫 단위, 첫 단원, 수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부터는 다루는 수가 수직선에서 표현할 수 없는 수까지 다루게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선생님이 배경을 설명해 준 거예요. 선생님 왜 이제 중학교 3학년 거 처음 배우고 그거에 뭐 이제 개념 배우는데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해요? 근데 논리적 모순이 보이잖아. 분명히 선생님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고 했거든? 얘 근이 없는 애야. 증명해봐? 간단하게. 선생님이 아까 2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 완전제곱식이 모두 다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식을 좀 변환을 하잖아. 그러면 주고받고 이항하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되냐고 이거.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해서는 없잖아. 근데 이 근이 P라고 있대. 그때 P제곱 더하기 2P를 구하래. 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3인데요. 이게 가장 생각 없는 애들이 하는 말. 그냥 푸는 거. 두 번째, 푸는데 얘를 보면서 깨름직해야 돼. 이거 선생님 이거 아까 실근 없다고 했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제출한다. 그러면 생각이 있는 친구들. 적어도 생각 있는 친구들.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세 번째, 결과는 1이랑 같아. 결과는 1이랑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상당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도 근을 있다라고 취급하게 되는 날이 와. 그러므로 해도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푸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은 해. 그냥 봐둬. 자, 15번입니다. 이제 요런 거 이제 조금 괜찮지요? A예요. 이거의 한근 A. 자, 보세요.
어떻게 풀 거냐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리고 이게 조건식이고 결과식이 1 마이너스 a분의 a제곱이야. 얘를 만나는 순간 대번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a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문제 이거 아니죠? 어? 아, 물어보는 게 이 형태가 아니잖아. 이 짝꿍들 아니잖아. 뭔데? a 제곱이 1 마이너스 a잖아요. a 제곱 이항하면 a 제곱 놔두고 이항하면 이 식의 값은 1이야. 여기서 조금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러 번 반복했고 강조했던 이 꼴의 식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얘 먼저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조건식 보고 결과식 보고 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뜻이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17번 한근이 a일 때 a-a분의 1의 제곱. 또 써볼게. 조건식과 결과식이야. 알 수 있는 게 너가 0일 때 a-a분의 1의 제곱을 구하래. 맞아? 이 녀석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필요해, 안 필요해? OX 필요하지. 마스크까지 쓰고 대답도 안 하고 막 표정이라도 왜 해야지. 그래. 너 친구들이랑 수다 많이 떨지? 나한테 대답도 좀 해줘, 현빈. 너도 마찬가지. 자, 봐. 그래서 조건식 보고 결과식 보면서 내가 이 식변형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a-a분의 1을 변형하면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인 거 유도하는 거 가능합니까? 바로 나와요. 오케이. 답은 60이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했잖아. 인수분해. 다음에 해를 구하세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식입니다. 1번부터 갈게요.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할게요. x는 2. 2고가 아니야. 또는 x는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오는 거야. 2번은 2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되겠지. 물론 3번을 인수분해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게 원래 제곱근의 성질 아닙니까?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뿔마 루트 9 뿔마 3 맞죠? 자, 4번은 간단하게 손을 댈 필요가 있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 6에 x가 마이너스고 2가 플러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다. 고로 그는 6 또는 마이너스 2. 5번 볼게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할 때 규리야, 너를 엄청 배려하는 거 이해가 지금 막 느껴지니? 안 느껴지니?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x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꺾어서 써 내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치? x 플러스 2에
2x-3이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3. (6번을) 정리해보면 이항했을 때 4x제곱 마이너스 13x 상수는 없네요. 더하기 3 x 4x 가고 13까지 가려면 여기 3 다 몰아주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 그치? 그래서 6번은 x는 3 또는 x는 4분의 1이더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요 문제들 보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6개 2차 방식 문제 풀이의 결과, 즉 근이 모두 유리수죠. 아까 2차 방정식이 유리수근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판별식 D가 제곱수여야 된다 그랬지. 기억 안 나? 기억나? 판별식 D가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얘는 판별식 D가 4, 4, 16 더하기 48 얼마야? 64. 8제곱이죠. 판별식 D B제곱 1 마이너스 4AC 또 더하기 48이죠. 49. 7제곱이죠. 응? 여기도 판별식 D는 B제곱 169 마이너스 4 곱하기 넣어 3, 4, 12, 48 121, 11제곱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잘 이해하면은 인수분해에서도 얘가 인수분해가 더 유리수 범위에서 될까 안 될까를 판별식으로도 알아볼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시간을 너무 끌 필요가 없다. 자, 중근. 자, 중근 여기다가 이쁜 색깔로 이름이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되어 있을 때 중복된 근을 중근이라고 한다. 자, 이 옆에다 간단하게 쓰세요. 간단하게 쓰세요. 왜 중근이라고 하냐면 인수분해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0이다. 이거죠. 이걸 왜 중복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는 0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이 알파이며 또 알파이다 이렇게 중복됐다고. 됐어? 두 근이 알파이고 알파로 서로 중복되어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완전 제곱식은 0일 때,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알 거니까 이 밑에다가 한 번 더 씁니다. 자, 보세요. D가 0일 때 D는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놓으면 가장 완벽한 중근을 설명하는 겁니다. 좀 써 여기. 안 쓰고 가만히 멍하게 보면 좀 졸리잖아. 쓰면서 잠도 깨고. 자, 다음이 중근을 갖는답니다. 다음이 중근을 가져요. 중근일 때 A값이죠. 맞아요? 맞아? 중근의 구성을 두 가지로 나눠볼게. 얘가 현재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더하기 5예요. 근데 중근이 어떻게 나오냐면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중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결국 뭐야? 완전 제곱식이네.
내가 완전 제곱식을 알아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가 있다. 뭐 있다? 첫 번째, 반제곱. A 더하기 5가 얼마일 때? 36일 때. A는 얼마? 응? 응. 두 번째, 판별식 D. B제곱 144 마이너스 4에 A 더하기 5가 0. 판별식 D가 0. 이것도 확인할 수 있죠. 3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31을 나올 수 있겠어요. 똑같죠? 어차피. 그때 중근을 구하세요. 그러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은 0이니까 중근은 6이겠죠. 맞아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잘 봐봐. 구하라는 게 뭐야? A 값 빼고 중근만 구하라고 했어. 만약에 만약에 말이야 A를 빼고요 중근만을 구하라고 했다면 A가 뭐가 됐든 얘가 뭐의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될 수 있는 게 x-6의 제곱밖에 없죠. 얘가 확정됐으니까. 그거에 맞는 36이 얘가 되면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에 따라서 A를 구하고 갈 수도 있고 A를 안 구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A를 구하고 중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다 구한 거예요. 자, 다음이 중근입니다. C를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다음이 중근입니다. 그때 C와 B의 관계를 쓰세요. 이런 얘기죠. 절반, 제곱, C는 4분의 B제곱이면 되겠죠. 중근이라고 하는 건 완전 제곱식은 0인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곱셈 공식에서도 그랬고 인수분해에서도 그랬고 이 완전 제곱식을 좀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능력이 나중에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이거고 그걸 가장 단순하게 알아보는 방법을 그냥 외우라고 그랬어. 반제곱. 많이 쓰일 거야 앞으로도. 중근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풀이가 아니라 역입니다. 역으로 방정식 요 그냥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요거를 할게요. 156쪽 필수예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좀 쉬었다고 우리 쇼타임 하려면 요 155쪽까지의 필수예제 짝수본만 하세요. 그러면 8문제밖에 안 될 거야. 알겠지? 오늘 과제는 개념은 쓰셔야 돼요. 과제 1 아까 개념은 오늘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그 6강 확인학습 이번 주입니다. 3-1이야. 좀 미리 진지하게 해놨으면 좀 좋았던 거고 3번 그 다음에 7강 필수 중에 155페이지까지의 짝수 문제. 다음 시간에 7강 절반 할게요. 반진도만 할게요. 자, 쇼타임 할 거니까 한 5분만 있다 시작합시다. 잠깐 쉬었다가.